오늘 일본에서는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 기자가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연착된 비행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손흥민을 우연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는 바레인에서 열리는 일본과 바레인의 2차전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하마드 공항에서 환승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자는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이 전세기를 타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동료 기자로부터 저기에 손흥민이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신세로 환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줄줄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그곳에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과 J리그에서 활약했던 정승현 등 한국 대표팀 10여 명이 공항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자는 왜 손흥민이 이런 곳에 있지라고 잠시 생각했으나 곧 한국이 오는 10일 오만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어 환승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 대표팀은 인천공항에서 오만까지 직항이 없기 때문에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를 해야 했습니다. 경유지 카타르 도하에서 수화물 문제로 비행편이 연착하면서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은 15시간의 장거리 비행으로 오만 무스카트 국제공항을 통해 오만에 입성했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 기자는 일본 대표팀은 중국의 7대0 대승을 거둔 뒤 그날 심야에 전세기를 타고 다음날 6일 바레인에 도착했다면서 왜 한국 대표팀은 저렇게 환승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나기도 어려운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도하의 하마드 공항을 걸어다니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도 신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일본은 유럽파 선수들이 일본에 오는 비행기도 일본 축구협회는 지난 1일 벨기에 출발 전세기를 띄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유럽 축구리그를 모두 마치고 지난 1일 벨기에에서 전세기를 타고 모두 함께 일본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충분히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손흥민까지 있는 유럽파인데 왜 전세기를 띄우지 않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야후재팬 뉴스란에도 크게 전해진 기사의 제목은 손흥민이 왜 여기에 있나? 이게 한일의 차이다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손흥민이 포함된 한국 대표팀 수준에서 전세기를 띄우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국력의 차이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일본 감독은 존경받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축구협회의 독선과 막무가내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축구팬들은 대한축구협회가 많이 이상하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15시간이 걸려서 중동 원정을 가는데 일반 비행기로 대표팀을 보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요르단 원정 경기에는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출국 전세기에는 축구협회, 파트너사 관계자, 취재진, 응원단이 타게 되고 대표팀은 역시 일반 비행기편으로 가게 됩니다. 대표팀은 귀국대에만 전세기를 탈 예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심오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축구협회를 향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출국 전세기를 왜 협회와 취재진과 파트너사 관계자가 타고 가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거기에 응원단은 왜 전세기를 타고 가고 대표팀은 일반 비행기로 15시간 걸려서 이코노미 증후군을 겪으며 가야 하는지 충격적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심각하게 쪼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후진국처럼 살아야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체부에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예산이 부족해서 거액을 빌려야 한다면서 이미 결의했다는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냈던 축구협회입니다. 결의했다는 이사회 회의 속기록에는 아무런 대화 하나 없이 대출 승인한다, 땅땅땅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통보받은 문체부는 대출 필요성과 상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문체부와 대화 다음날 바로 대출을 받아버렸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료 제출과 추가 해명을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자금이 클리스만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벨기에에서 유럽파 선수들을 전세기로 데리고 오지는 못할 망정 15시간 비행의 도하에서 수화물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성질 더럽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홍명보는 왜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수용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대표팀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에 현지 적응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몸놀림이 무거웠던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홍명보는 감독으로서 중동 국가팀을 상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홍명보가 또 황당한 U자형 전술을 고집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좌우로 왔다 갔다 뱅뱅이 돌리기만 한다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전 이후 축구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이럴 줄 알았다라며 많은 비난을 받은 홍명보 전술입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대표팀 막내 시절 오만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명보가 손흥민의 경험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홍명보는 중동 원정 경험이 없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았던 당시 19경기를 치렀는데 한 번도 중동팀과 맞붙지 않았습니다. K리그 울산현대 감독을 맡았던 시기에도 3번의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섰지만 중동팀과 대결은 없었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 경기가 홍명보의 A매치 첫 중동전이었습니다. 첫 중동전을 충격적인 무승부로 마무리한 홍명보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1월 10일 슈틸리케 감독과 함께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팀의 막내로 오만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된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시 오만은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종료 직전까지 한국을 괴롭혔지만 한국 수비진에 막혔고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동 원정을 떠난 홍명보의 두 번째 상대인 오만은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장거리 비행의 현지 기온과 응원 등이 최악의 상황에서 홍명보가 두 번째 중동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홍명보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험 대상이 될 여유가 전혀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홍명보는 다시 대승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10일 오만원정 경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76위인 오만과의 상대 전적이 4승 1패로 앞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패배가 오만 원정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2003년 10월 2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아시아컵 예선에서 오만에 1대3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10일 오후 11시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맞대결을 치릅니다. 이어 5일 후 10월 15일에 열리는 이라크와의 홈경기도 큰 부담입니다. 이라크는 지난 6일 이미 오만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피파 랭킹 55위의 이라크는 항상 한국에게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대진표가 발표되었을 때 호주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을 피하며 수월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가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경기 때문에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표팀 때문에 걱정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정몽규나 홍명보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사돈낱말 하듯이 눈이나 꿈뻑거리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한국 망신을 축구협회가 다 시키고 있습니다.